비트코인이 오늘은 8천만 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 자, 만약에 8천만 원 또 깨고 하락을 한다면, 자, 또 한 번의 패닉셀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코인장의 크게 한 조정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권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전개된다면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송이죠. 현재 소송이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SC와 리플 소송의 판사가 SC에게 29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명령했고, 이 답변이 이미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명령은, 자, 앞서 4월 20일 리플 측에서 SC가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늦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개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SC의 답변에 대해서 사란대법 판사가 명령을 좀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S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 S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을 때 그 핵심 근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 자료가 리플 측에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현재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SC가 지금 자, 법적 절차를 좀 어기면서 이렇게 지정 기간을 좀 초과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각 신청을 좀 했던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한 SC의 답변 내용을 좀 간략히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SC는 리플 측에서 이 사건의 약식 증인으로 채택한 SC 측의 회계사 안드레아 폭스의 증언을 기각을 하려는 그런 리플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플 측에서는 안드레아 폭스가 전문가 증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 이는 좀 진즉에 공개가 됐어야 하지만, 자, SC는 그녀의 진술이 리플의 재무 기록을 요약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 증언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스의 선언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건 아니고 간단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법원에서는 리플 측의 그런 요청을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폭스의 그냥 그런 내용만 좀 담겨 있고 어떤 합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이 바로 오늘 쪽으로 좀 나오게 될 거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란대법 판사의 지금 어떤 성향이나 또는 이 판사가 이 원고 또는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사란대법 판사가 지금 S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그 의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과거 2018년도에도 SC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에서도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란대법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었고, 자,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이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면 그들은 그때 당시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란대법 판사도 SC의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의 이런 불확실한 그런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서 리플과 SC 모두에게 합의회의 일종 조율을 명령을 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SC가 이 답변 전문가 자료에 대해서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제출하면서 굉장히 소송이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모습이 좀 나타남에 따라서 이 사란대법 판사는 SC의 답변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사란대법 판사가 SC를 보는 지금 그런 관점은 굉장히 조금 달갑지 않은 것이고 좀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자,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 리플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판례가 있는데, 자, 현재 SC는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리플 측에서는 1,000만 달러로 좀 낮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에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자, 이 근거가 작년에 소송이 하나가 있죠. 바로 SAC가 이 아론 고벨사와 이제 벌인 재판이 있는데, 이때 당시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하긴 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A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 측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알드루티 변호인은 아론 고벨사에게 SE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E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E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EC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SEC에 패소했던 사례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현재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장에도 리플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대장주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자, 주요 알트코인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리플은, 자, 4%가량 반등하면서 0.5달러 선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서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바로 이 홍콩의 해시키 그룹 산하 일본 컨설팅 기업인 해시키 D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좀 밝혔고요. 자, 이에 따라서 양산일 일본 시장에서 리플레저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리플의 100만 장자 주소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지표 센티멘트에 따르면 리플의 100만 장자 주소수는 2013개에 달하고 이전 기록인 2014개의 100만 장자 주소수를 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주소만 더 필요한 상황이죠. 이 주소가 비슷하게 증가했을 때 이 소식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급등했었는데, 자, 한 달 만에 리플 가격은 약 1달러까지 치솟았죠. 자, 이 시나리오가 2024년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서 0.479달러와 그리고 0.56달러 사이에서 리플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5월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1달러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4천만 달러의 신호가 발생했고, 이것은 매수 세력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지난 한 주 동안 미결제 약정이 7%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하락률 12.5%보다 느리게 줄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강세 심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리플의 장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매도자들의 피로감을 좀 나타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리플의 잠재적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이전에 리플의 과거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1.88달러까지 큰 도약 직전에 있다라면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고요. 자, 지난 2013년과 17년 사이에 리플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잠재적으로 5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87억 달러이니까 앞으로 5월 동안 2배 정도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13년부터 17년 이것을 여러 분석가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고, 이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리플의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죠. 모이다 보면은 어떻게든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뻗쳐나가게 됩니다.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도래했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 소송 리스크 종료와 그리고 이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이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정말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일각에서는 뭐 400
4% 급등한다. 그리고 1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 400달러입니다. 400달러.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만 우리는 이런 수치에는 뭐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현재 리플권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이제 소송도 자, 그 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멋진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저점의 추세선, 이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이 저점의 추세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이 매수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고래 세력들도 자, 굉장히 큰 어떤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맞추셔야 되고요.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면서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많이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탈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소송 리스크에 너무나 매몰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지난 2020년도 12월 22일에 리플은 SC에게 소송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자, 12월 29일이죠. 자, 이때 당시 리플은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때 저점을 찍고서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점을 찍고서 고가까지 1160% 13배에 가까운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반감기 힘을 통해서 13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자, 이게 과거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 좀 여러분께서도 실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 리스크에 너무나 우리가 매몰되시다 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께서도 꼭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소송도 그 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멋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도 현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우리 코인시장이 아직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